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의 강의는 우선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핵심은 기본 치유 기제가 어떻게 발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기본 치유 기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지 자각이고 인지 학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심리적인 병리 장애의 원인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무엇이든 간에 전부 다 부정적인 인지, 기억 또는 부정적인 자기 인식 이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이게 다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어떻게 치유해서 치유 기제가 발현하게 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먼저 알아야 했었고, 그래서 그 원리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치유 기제에 대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들어온 분들은 여러분들 같은 치유자이거나 또는 이제 스스로 자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건기가 돼가지고, 자기 치유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치유한다는 얘기는, 그게 물론 건기가 아주 낮은 사람은 치유 자체가 스스로 치유하겠다는 그 자체를 의지도 가질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러겠지만,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 치유할 수 있는 의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그렇지만 물론 그 사람도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같이 치유자이면서 몸으로 하는 수련, 그러니까 기공이나 요가나 소마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배우는 단계 말고, 그런 거는 자기가 이제 그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치유를 어떻게 해야만 내가 완전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심리적인 문제, 그건 누구나 그 할 수 있는 게 아주 경미한, 앞에서 그 계속 강의하면서 경미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 어느 중간 정도 수준, 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 강의가 한 건데, 그럼 지금부터는 치유 기제에 대해서, 그럼 치유자가 볼 땐 치유 대상자, 내담자, 또는 자기 치유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본 치유 기제가 발현하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유 인지자각이죠. 인지자각을 하기 전에 아주 기본적으로 예비지란 말을 썼지만, 그러면 인지에서는 제일 먼저 인지는 뭐냐,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습이 모르고서는 자기 현재 인지가 아니라 자기는 현재 상태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자기가 왜 문제가 있는지, 또 인지에서는 먼저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자기에 대한 걸 알고, 그 다음엔 자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이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지난번 강의에서 그한 가지 인간에 대해서 우선 자기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인간이 왜 문제가 되느냐, 상담 심리나 기타 다른 거하고 전혀 기본적으로 다른 건 앞에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여러분도 다 각 분야의 이제 상담 심리의 전문가도 있겠죠. 자연 치유적인 이거라든지 통합 치유적이고 다양한 수백 가지 치유, 그러니까 스스로 몸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들을 발현하게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치유하게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건 치유의 목표지만, 그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완전히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서 완전히 치유 기제가 발현하는 거하고는 다른,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앞에서 강의에서 누누이 강조했어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치유법들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갖고 있는 게 감정 정서의 문제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불안, 우울, 망상 이런 까지 그게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일 수 있고, 또 신체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 그런 걸 갖다 심한 것부터 어떻게 먼저 이렇게 완화시키고 하는, 이런 거에서 이제 여러분 같은 치유자들이 그 하는 치유법에 대해서 개개인에 맞는 그걸 먼저 하면서, 그건 병행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치유 기제를 자기 스스로 치유를 해가지고 그런 데서 벗어나면서 그 다음 단계, 또 성장된 삶, 의식의 변화가 가져와 성장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이 강의에서 핵심인 그건데, 그럼 그렇게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치유 대상자, 내담자 또는 자기 치유하는 사람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사람들이 왜 근본 치유를 못하고 또 심할 때 어떤 많지 않죠. 치유자한테 심리 상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신 치유자한테 찾아가는 그 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서 많지 않아요. 그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모르는 수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치유하겠다는 의지가, 내가 현재 받는 고통에서, 이런 삶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그냥 자기 삶, 현재 삶에 그냥 갇혀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자신의 치유 의지를 갖도록 고쳐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치유 기제 발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치유 의지를 고치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그거 할 수 있지만, 치유자들이 그걸 갖다 고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의지와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과 이런 용기를 가져야지만
해야지만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 이게. 그러면서 뭐 당연히 앞에서 누누이 수없이 얘기해 왔지만 여러분 같은 치유자는 치유자로서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디가 아프냐 이런 거에 대한 걸 당연히 상담 회계에서 이렇게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나 이 사람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이나 체질이나 이건 어떤가 하는 걸 갖다 요즘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요즘은 쉽게 이걸 다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됐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성격, 기질, 체질의 강점과 약점이 뭔가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이게 요즘 시대는 이거 자체가 온라인 시대가 되고 그렇게 보편화됐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답니다.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걸 종합해 보면은 본인 스스로도 내가 어디가 성격이나 체질이나 기질의 약점이 있고 또 그것이 또 자기가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정신심리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어떤 문제 그였냐 하는 걸 또 그 사람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그 사람을 알도록 이끌어가고 유도하는 게 누가 해야 돼? 치유자가 또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게 상담 심리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그거라 이게. 이거같이 중요한 게 없다 이게. 치유 대상자 내담자 스스로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병식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디에 아픈 데에 대한 자각이 제대로 된 온전한 병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느냐. 이걸 제대로 온전한 자기 병리 장애 상태에 대한 자각, 최적의 치유법이 뭐고 그 다음에 인지자각 학습이 뭐냐. 자, 여기서 치유법, 치유요법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어요. 본인 스스로나 이런 치유자가 볼 때 이 사람 어떤 치유법에 의해서 이제 현재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그거는 다양한 그냥 몸에서부터 대부분 하고 있는 기공 요가, 소마든지 이런 거 하면은 점점점 이 바탕화돼 그걸로서 점점 더 좋아지게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자연치유적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감정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하고 뭐 이런 게 문제다 하면 그거에 대한 그 치유법들이란 건 앞에서 강의하면서 무수하게 얘기하는 걸 얘기했지만 그런 걸 적용하고 인지나 불안, 우울, 망상, 마음치유 이런 게 하면 우선 이 사람이 올바른 인지를 갖게 해서 올바른 알므로 그하게 하는 이런 걸 갖다가 그것도 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한 그런 치유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알게 하는 그런 독서들 그런 걸 갖다가 통해 가지고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이런 것부터 병에 먼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패턴으로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치유 기제가 이게 형성되기 위해서 정확한 그것이 바로 지금 건강의 지금 상태와 병리 장애, 신체의 어디 취약성, 강해성이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동양에서는 서양하고는 달리 기본적으로 우리는 외국과 달리 체질을 주로 따지고 뭐 거기도 하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음양, 오행, 오운, 육기, 육장육부 또 뭐 명리적인까지도 요새 명리도 이게 그래서 하니까 그 사람이 취약한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걸 갖다가 체질이나 기질, 성격 이런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치유 대상자나 내담자나 또 자기 치유하는 사람들이 문제이구나 하는 걸 알도록 유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신의 이제 본능, 감정, 정세, 기질적인 차이, 성격 차이요 이런 것들. 여기 때 혼이란 걸 혼식을 했지만 내가 뭐 다른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없는 내가 가장 강조하는 결국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우리 모든 정신 심리적인 문제는 혼의 위축이나 장애로부터 생긴다 하는 것이 서양인들은 아직 이해 못하고 있는 거지만 내가 얘기했듯이 아들러나 뭐 프랭클이나 아사지오리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치유법에서 의지와 용기와 신념과 의미 이런 걸 강조하는 이게 혼의 기본 속성에 대한 건데 서양에서는 지금 뭐예요? 그런 걸 이거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하는 건 카르마에 대한 문제 영식이라고 한 것은 이건 사실은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아레아식에 해당하는 이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서양 심리에서 무의식, 의식장애 무의식에 대한 거는 지금 혼의 식이라고 하면 혼식에 있잖아. 혼식이 무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라는 건 다 이게 우리가 뭐예요? 의식이 표청의식은 뇌에 의해서 인지가 형성되고 식이 형성되면 표청의식이고 그 위에 마음의 장애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의식에 그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했듯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다차원의 생명장 그 위에 차원의 장애에 해당되는 게 다 저장되는 걸 우리는 뭐예요? 각인된다 그러고 훈습된다 그러고 그것이 또 발현된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또 발현 어디로 하면 뇌를 통해서 다 발현돼 가지고 다 그 한다 이게.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앞에서 내가 누누이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암 무의식의 그림자나 부정적인 방어 기제가 뭐냐, 콤플렉스가 뭐냐, 트라우마, 뭐 조현성의 성격 장애가 있느냐, 혼의 위축성 불안, 우울, 강박, 소진, 과민 스트레스 장애 있냐, 자존감의 문제냐, 정체성의 장애냐, 기분 장애냐, 중독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가 어디가 취약하다는 걸
여러분이 그거에 보면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앞에 강의에서 얘기한 이 가치밈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정도의 어느 수준의 가치밈을 갖춰 있냐 이런 것까지도 더 알면은 더 그 우선 이런 거에 대한 현재 상태를 성찰적으로 이게 치유자로서 어디가 문제이다 하는 걸 갖다 본인 스스로가 깨우치도록. 그러니까 이게 치유자는 뭐예요? 상담 심리하고 다른 게 치유자는 내가 수십 번 얘기하지만 내담자한테 뭐 당신은 어디가 문제예요 이런 걸 갖다 지시하고 어떻게 하시고 지시하는 그런 어드바이즈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길라잡이이고 안내자예요. 그러면서 멘토예요. 그럼 스스로 이제 깨닫게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다. 왜냐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치유를 한다는 것은 치유자가 치유를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치유법에 의해서 어떤 치유에서 이걸 완화시키고 그거 하는 그런 치유법으로서 그거 할 수 있는 거지만 치유 기제는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야 된다 이게. 그 역할이 치유자의 역할이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자가 모든 게 이제 어디로 수렴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자기 치유자든지 아니면 내담자든지 무슨 자기가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아하 내가 이런 데 문제가 있었구나. 그 문제를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보통 우리가 이게 심리학이나 뭐 이래서 얘기하는 이런 문제들 정신 그런 차원에서나 또 우리 전통 지혜에서 얘기하는 제가 앞에서 얘기한 이런 차원에서 무의식이라고 그러지만 혼에 대한 혼식의 문제 카르마 이렇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뭐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근데 그 나중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 1차적으로 문제라는 걸 알아내는 건 컨벤셔널하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갇혀있고 또 전문가들한테 찾아가서 당신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서양의 접근식으로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자각한다는 건 그 문제가 아니다는 걸 자각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알아야 된다. 인지를 자각해야 되니까.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환원시켜 들어가면 모든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통속적인 얘기로 하는 칼마라고 그래요. 그게 또 부모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해서 칼마가 발현되기도 하고 그럼 자기 스스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유 아니고 출생 이후에 갖고 오는 것이 두 가지 형태. 본인이 갖고 온 칼마적인 장애 또 부모와 연애에 의해서 그 칼마가 유전으로 해서 나오는 거. 그러면서 어릴 때 대상 관계에 의해서 성장 과정에서 갖고 있는 문제. 이게 다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다 칼마적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동양적인 인식과 접근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난 또 그것만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서양 심리학에서는 무의식 또 이 의식 또 지금 오늘날은 뇌인지 모든 의식이 인지의가 형성되고 의식으로서 표청 의식에 각인되고 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그건 뇌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서 내가 강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무의식은 혼식이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말라식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뇌와의 상의 상수적인 서로가 의존하고 서로가 뭐예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한다는 그 원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기본 치유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또 그 원리에서 뭐냐 중요한 것은 모든 게 혼과 뇌의 잘못된 인지 탓이다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잘못이나 문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문제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닌데 우리들은 그게 잘못된 걸로 인지하고 인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어디서 지금 얘기하더라도 이 뭐 서양 심리적으로 접근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양면성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데가 없을 거라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심리치료든지 우리가 정신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의 근본적인 잘못된 거 성장 과정에 생긴 거 대상관계에서 부모가 부여한 성장 과정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소위 문제라고 할 땐 통속적인 컨벤셔널 심리학적인 문제라 이거예요. 어감 무의식, 트라우마, 뭐 콤플렉스, 뭐 할 것 없이 내가 얘기하지만 성인이 된다면 여기서 지금 서양 심리학이 여기서 걸려있는 바들렉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장 과정에 인간이 개인이 20대 전후 10대 말고 20대 초 여기까지가 성장하잖아요. 그 이후하고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회원이 올린 게 켄일버와의 대담 그걸 또 올린 거예요. 유튜브 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걸 보고서 내가 너무하다. 뭐 너무하냐. 켄일부만 해도 전 세계 영성가 하면 뭐 20대 안에 꼽을지 모르면 켄일부가 뭐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아초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초의식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 켄일부는 또 명상도 보통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마음 챙긴 명상에서 또 무슨 명상 하지만 그게 다 어디에서 그거 하냐면 알파파 아니 뭐 이런 수준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그거 하고 그거 넘어가는
전부 다 관념적으로 그하고 이런 수준. 케인일보가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요즘은 그런 석학, 영성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계적인 대석학 또 내가 한때 굉장히 좋아하고 내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그어야 돼. 제일 먼저 번역해가지고 대부분의 석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케인일보도 그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만든 틀 여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융은 틀에 빠진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말년에 가서 오히려 그걸 넘어서는 그걸로 저기 가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 이거. 케인일보가 그러면서 성장이 중요하다. 깨어남, 웨이크업 아니야. 강에서 좀 벗어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자기의 웨이크업과 그로잉업에 얘기하는데 이게 그 양반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상의 틀, 통합 사상에 거기에다가 성장이라는 건 피아제에서부터 인지적이나 에슬로나 기타 뭐에 여러 그 발달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성장을 그걸 얘기한 그건 성장이 아니야. 그거는 자연적으로 인간이 20대 초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서의 그걸 갖다 인지적인 측면에 그하냐 자기의 발달 욕구에서냐 정체성에냐 여기에다 다 다양한 발달 라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거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 아니라 이게 내 얘기는. 여기에 제대로 거치지 못하면서 성장해가지고의 문제. 이게 이제 내가 지난 강의에서 얘기한 바이럴 다이내믹스 나선 동력학적으로 우리가 가치민주를 얘기하는 게 성인의 발달. 그럼 그거 단계가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의 단계를 보면 어릴 때 그것이 어때요? 호엑스화되면서 다 형성된 거기 때문에 다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쪽에 그 사람이 발현되어 있고 지배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달리다 보는지 성장이라는 게 20세까지를 우리가 따지다 그런 거에 발달론자를 막 읊고 앉는 거란 말이에요. 케인일보가 질문한 사람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그럼 원래 케인일보 사상이 그렇게 돼야 되면 그게 아니란 얘기야. 우리가 성장이란 것은 20대 초까지 성인이 되기 위한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 한 개인의 의식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지, 인식, 의식과 그 더 나아가서 그것이 성장 변화하고 그 다음에 영적 성장 통해서 영성이 발현되는 이것을 우리가 성장으로 봐야 되는데 서양 심리학에서는 그걸 갖다 제대로 구하는 심리학이 없다. 내가 뭐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에릭 에릭슨의 그것도 그런 성장에 대한 거에 대한 걸 라이프 사이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도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의식의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일종의 그 사람 개개인의 사회적인 삶을 통해서 인지적인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하고는 저는 다른 차원에서 개개인들이 성인이 되면은 아주 경미한 수준에서 물론 아주 심각한 수준의 병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건 치유도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들 대부분의 의식들이 낮고 앞에 강의에서 가치밈 쪽에서 전부 다 레드밈과 블루밈 여기에 다 갇혀 있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전 세계 아직도 혼란과 혼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범들이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지배자들 가진 자들 통치자들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의 팔로워들 호위 세력이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종속돼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서 그 위에 의식으로서 소유 중독에 걸린 현대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소유 중독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위에 존재적 삶으로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느냐 그것이 진정한 치유고 그거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에 기본 핵심의 바탕인 걸 앞에서 누누이 얘기한 걸 내가 다시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지적으로 자각을 하도록 그걸 치유자나 또는 본인 스스로 깨우치고 그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까 앞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그런 인지 자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을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는 지금 현재 정신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받는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건 혼의 모든 무의식의 문제, 혼의 장애 문제. 앞에서 누누이 강의했지만 에고센토닉하고 뭐예요? 오토플라스틱한 그런 사람들, 소위 병리 장애자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고 그 사람들은 양심도 없지. 뭐 자기 친족까지도 다 그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가족까지도 부부간에도 묵하고. 그게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나 그건 가족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른 대상들은 다 변형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지. 전부 다 여러분이 자연치유 원리에 대해서 유의무의적이란 말을 쓰세요. 무의적이란 거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치유되도록 된다 하는 원리에서 그냥 내버려뒀을 때 스스로 몸이 자율적으로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은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위축되냐 장애 있는 혼이 작용해가지고 이걸 점점 더 그러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자연치유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치유하도록 만드는 그런 자연치유법들을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진정한 무의적이라는 건 사실은
탑다운에서 의식이 깨어가지고 각성자각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이게 문제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가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무의고, 그 이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모든 그 치유 기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무의적인 게 포함되어 있지만 다 유의적인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궁극적인 의미의 무의적인 건 뭐겠어요? 명상도 다 명상의 형식이 우리가 염지관으로 해가지고 명상의 안에 틀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무의적이면서 유의적인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무의적이라는 게 뭐가 있어? 완전한 무의적이라는 게 완전히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깨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각성자각적인 상태에서 깨어있어. 그 순간순간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 또 자기 내면에서 남아있는 잔존 습기들이 올라오는 거 다 보이고, 조회가 대상과 살아가면서도 다 이게 뭐예요? 자동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다 가고, 또 자동 반응하는 거 자체를 어때요? 그걸 자동 반응이라는 걸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족천수련이야. 형식이 없는 거지. 단순히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서 모든 걸 알아적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는 다 우리가 탑다운의 그것도 명상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법이 있고 유의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유의무의의 뜻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이 이제 근본 치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약물을 쓰고 하는 거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현재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의료적으로 나와 있는 뭐 항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경안정제라든지 급한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서 또 치유 기법에서 완화시키거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한정적이고 그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스스로 이제 자기 치유를 위한 역량을 길러가도록 하는데 걸림돌을 좀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거야,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다른 그 의료적인 거나 상담 심리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오늘날은 온라인 시대고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다 자극적으로 얘기하니까 뭐예요? 온라인 동영상, 유튜브가 원흉이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러면서 또 그게 굉장히 고마운 거지, 제대로 된 것들은. 이 양면이에요. 인간의 향이 뭐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뇌라는 걸 한번 팍 처음에 각인되면 그 사람이 또 위축이 돼 있는 사람이 그 한 상태에서 어떤 누가 얘기하는 게 이 동영상에서 그 한 사람이 자기 뭐 전문가에게 뭐 탁 각인되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먹었다면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체질이. 그냥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오늘날의 문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자로서 여러분의 치유 대상자나 그한테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이나 체질에 맞는 이것이 중요하게 없다니. 마찬가지 기질 성격에 맞는 기공 요가 소바 뭐 이런 걸 한다. 접촉 수기 치료도 하죠. 오감 치료, 뭐 색채, 향기, 뭐 이런 물, 빛, 영역.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도 기질과 성격에 맞는 거. 기질이나 체질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현재 연령이나 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하냐는 것을 전문가, 지도자들이 알아가지고 그 사람에 맞게 이렇게 그 해주는 거. 그 차이가 있으면 그거는 이 뭐 체질, 기질 거의 인디펜던트하다. 그렇지만 또 그 체질, 기질에 따라서 뭘 더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마음 챙기면 도인 양생, 기공 치유, 뭐 요가 치유, 뭐 이런 것들, 레이키 치유, 감정 정서 치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지만 이건 전부 다 그 사람의 기질과 체질과 현재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을 꼭 해야 되는 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현재 감정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뭔가 한이 막 차이는 사람.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 정서적으로 지금 막 그한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가장 좋은 거 쉬운 거는 감정의 에너지를 갖다 억압된 에너지를 푸는데 가장 쉬운 거는 샌드백이나 뭐 이런 거 갖다 치든지 아니면 뭐 때리든지 자기의 에너지를 그 대상에다 막 거할 수 있는, 이게 어떤 면에서 제일 릴리즈 시키는데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서 그 릴리즈 시키는 건 우선 다 그 사람의 에너지를 릴리즈 시켜주는 거지, 그것이 완전 치유된다는 건 아니죠. 치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치유, 근본 치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란 건 다 어떤 하나 내가 열거한 거지만 뭘 어떻게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한 건 아니라 이거. 상향인과적인 것들, 이것들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치유 명상 기용 같이 그야말로 이제 바텀업, 탑다운을 다 하는 그런 몸 수련은 아니고서는 이게 사실은 일시적으로 상향인과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가져 하지만 의의 감정, 정서나 마음이나 이런 수준의 그걸 갖다 거하기 위해서 이런 게 도움은 주지만 이게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닿는다면 그것이 자기한테 맞아가지고 하면은 완화시키는데 도움은 줄 수 있다. 이런 알려진 것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뭐예요? 일시적인 힐링이란 말. 또 그 일시적인 힐링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혼과 뇌의 문제, 지정의 행의 문제다. 이게 모든 문제고 결국 이제 인지치유, 기본 인지기제, 치유에 한 기제가 발현한다는 것은 이 문제로 우리가 이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럼 진짜 그러면 이제 본 치유 기제가 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은 무의식, 혼과 뇌,
의식 이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고 그것이 어릴 때부터 생겼든지 어릴 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성장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생활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이 삶을 갖다가 또 그것도 20살에 가다가 어느 순간 어때요?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서부터 가족에서부터 뭘 일시에 파괴하고 상실되는 그런 삶을 겪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해도 상당히 여러분이 주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락에 빠진 것 같이 느낄 때 심각한 이 사람들은 이제 위축과 동시에 장애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이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랬을 때 이건 엄청나게 더 심각해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그 탄력성이 이게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 이게. 만약 치유자만 만난다면 또 본인이 또 자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건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치유에 들어간다. 그럼 삶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 건기가 중상 건기 이상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아든지 자기 소유예요. 그리고 뭐 물질적이고 사회적 지원하고 다 소유한 거 아니에요. 레드밈적인 본성 이것을 다 상실했을 때 누구나 그걸로 인한 고통을 받고 하는 것을 아시면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삶 자체가 거기에서 본질적 삶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게 옮겨가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생애 그 삶이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히려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역설이기도 하고 삶의 역설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부터 나오는 게 그런 스마트한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지금부터 얘기하는 스마트한 노력이 치유기제 발현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이걸 위해서 제일 그한 게 각성자각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서도 각성자각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각성자각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각성자각이 없이는 사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서양에서 잠깐만 자각, 알아차림 얘기하고 있지만 자각 알아차림으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뇌가 다 어떤 사건이 돼야죠. 뇌 뉴럴 네트워크 시냅스 바라가 막 되면서 돌아가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이제 감정, 정서나 인지 느끼기 알잖아.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걸 갖다가 딱 알아차린다고 그 의도적으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시냅스에서 또 다른 시냅스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아차릴 수가 있겠지. 만약 그게 거부까지 들어가면 그건 더 악화돼. 더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각성자각이라는 것은 각성자각 한다는 상태에서는 인지과학자가 그 심리적으로 그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각성자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갖다가 딱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시냅스에서 어디서 다른 발화가 일어나냐 안 하냐 이 사람 진짜 각성자각이냐 아니냐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어떤 시냅스의 발화와 함께 그걸 현재 앞에 일어난 걸 그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그대로 각성적으로 주시하고 자각하면은 다른 시냅스의 발화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서양에서 알아차림 이걸 갖다가 내가 그 아래 타원의 단계 그게 거부하고 그하지 않는 의도는 무의식 혼에서 이 차원에서 이게 그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알아차렸을 때 그것이 그런 에너지가 확 흐르고 있어. 무의식의 에너지가 습격해서 막 흘러가지고 막 반응하고 있는 상태에서 알아차린다고 해서 그것이 순간 싹 사라지고 그 아래 단계 여러분이 기공하는 사람에게 몸이나 기나 또 그 아래 단계에 그 하는 걸 갖다가 알아차리는 거 인지적 자각 이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학습이 우선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지하고 그거 하느냐.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인지적인 문제는 뭐냐. 앞에서 얘기한 그 각인된 무의식과 의식 그것이 에너지로 치니까 뇌 시냅스 회로가 작동하면서 그게 딱 기억하. 그게 이제 개인이 그런 게 딱 치면서 두려움 불안, 우울, 망상 또는 감정, 정서적으로 뭐 딱 이런 상태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인지 그런 것이 생기는 그 원리가 그런 데인데 그거 자체가 전부 다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그거는 시간적으로 과거 기억적인 거예요. 조금 전이든지 아니면 그 뭐 10년 전이든지 기억된 것이 발현돼가지고 그게 자동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 오후, 얼마 뒤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생각. 그걸로서 인간은 또 어때요? 심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고 긴장하고 이게 다 시간의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각성 자각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런 자동 반응을 하면서 그런 정신 심리적이고 감정 전선이 그런 것이 시간 차원에서 과거나 미래에 대한 관련되는 걸로 인해서 자기가 일어나고 있는 정신 심리적인 반응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 확 깨어나면서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다 인간의 그 인지 안의 법칙이고 그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시기다. 이 시기란 것이 이게 상이다. 근데 우리가 현대 신과학적으로는 이걸 뭐라 그래요? 공상이다. 홀로그램이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유식에서 얘기하는 이것도 다 맞아. 시기란 말이에요. 뇌가 외부 대상. 여러분이 인간을 이해하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인간을 개미하고 비교해서 항상 알면 제일 좋아요. 개미는 단순한 뭐예요? 페로몬을 가지고
그 하는 거고요.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오감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인지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청각신경, 시각신경 이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때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 파동적인 게 디지털 증으로 바뀌거나 마찬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디지털 증이거나 마찬가지. 이런 상태로 해서 우리가 이게 뇌가 종합해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또 그것이 감정 정서하고 그런가 되고 이게 또 그것이 또 작동하게 하는 건 또 이 심층에 우리가 혼이 작동해서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게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식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은 개미보다는 굉장히 더 진화된 더 복합적으로 그하게 된 보여도 그거지만 정확할 수가 없던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거라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뭐예요? 보통 인간은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육감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우리 인간의 그 하는 건 오감, 언어, 상징 이거에 의해서 식이 대상화해서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게 보통 사람이라 보통 사람. 그렇지만 타고나기를 그 위에 사이킥한 수준이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뭐 육감이 있다 그래요. 또 그 위에 차원의 수행이나 수련을 해가지고 그 위에 차원의 세계가 보이고 초감각, 실감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지만 그건 보통 사람은 그하지 않게 돼 있다. 이게 발현이 안 되게 돼 있다. 잠재가 돼 있을 뿐이에요. 그건 수행을 하면 요가에서는 쿤달리니 가지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공에서는 우리가 소주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통하면서 그 에너지가 뇌의 사이킥, 심령적이고 사이킥한 그것이 보이게 하고 그 에너지를 치거나 또 그 위에 그걸 하게 되면 그 개인에 따라 다 다르게 그런 게 다 나타난 거지만 그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건 안 나타난다 이게.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이 보통 갖고 있는 식이란 게 보이는 세상이란 건 이거에 의해서 보이는 건데 이거조차도 사람들에 따라서 천양지차다 이게. 이것도 이 뇌의 성능 의식의 수준 이 사람이 그다음에 이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무의식 의식 이게 수준 이게 다 천양지차의 천양지차. 어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대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 10사람이 딱 그거 하는 게 그 사람의 반응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 느끼는 그것도 다 다르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우리가 오감만 가지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뇌를 통해서 또 무의식에 통해서 그 사람이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다 다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게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겠냐. 그럼 여러분이 치유자로서 여러분의 내담자한테 뭘 깨닫게 해줘야 되겠어?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성장 과정에 케인일보 얘기했지만 인지적으로는 피아제의 전조작심, 구체조작심 이런 단계 정서적으로만 인지가 생기는 두 살, 서너 살 때 인지 전조작심 수준의 그게 언어를 배우면서 그 언어만 배워가지고 상대가 하는 언어에서 한 걸 갖다가 아이가 자기가 그 언어를 이해하는 걸로 그냥 대응하는 거예요. 규칙 역할이라고 하는 구체조작심은 초등학교 갔을 때 학교 배우면서 언어를 갖다가 그 상대의 심리까지 깊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정도의 비상적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뭐예요 대상에 대한 걸 갖다가 자기가 규칙과 역할이 다르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런 정도는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갔을 때는 진짜 우리가 보통 성인이 대해서 갖고 있는 비아제가 얘기한 형식 조작심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다 이상해지는 게 되면 성찰적으로 되는 거죠. 자기 내가 왜 이러지? 왜 이게 뭐 부모들이 정해진 이거에 대해서 내가 따라서 해야 되지? 거의 상식화되어 있지만 이건 너무나 뻔한 인지의 발달 과정인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간을 갖다가 지배하는 것은 전조작심하고 구체조작심 단계 아래로 갈수록 그 황당하게 우리가 인지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릴 때일수록 어릴 때 기억을 많이 하지 어릴 때 이게 전부 다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착각이고 오해고 그 대상에 대한 걸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각인이 딱 되면은 이게 평생을 지배할 수. 그게 어떻게 각인되냐면 그때 아이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이드적인 그 언어로 카텍시스적인 아이의 정신 심리적인 에너지가 어떤 자기가 인지로 딱 한 그 대상이 확 빨려들고 몰입하게 되면 그 카텍시스적인 그런 뭐의 대상이나 또는 그 물건 이것이 그 사람 평생 그하게 되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리비도적인 거와 관련해가지고 그 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적으로 이상 성심리 뭐 패티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게 다 그 안 그러다 이런 걸 얘기했지만 그걸 더 일반에서 얘기하면 정신 심리적인 에너지가 확 이게 그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 한 개인이 가지고 그게 탁 사로잡혀가지고 그 어떤 특정 대상이 자기의 그 친족이든지 자기의 부모든지 형제든지 그게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지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지배하는 게.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내담자나 지효 대상자들한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다 대상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인지하고 인식한 것을 절대시하다 보니까 그냥 부정적인 인지기.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릴 때부터 따지지 않아도 부정적인 인지기. 근데 인지의 수준에 따라서 뭐가 발달돼요? 자아가 발달돼요. 자아가. 그 수준에 맞는 자아가 생긴다. 그러면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그리고 인지와 자기는 이 뭐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알게 해야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저기에 다 노예가 되어 있는 거다. 뿐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받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과거적인 거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그건데 그것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얽매여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다. 이렇게 부정확하고 그하니까 성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다 허구적인 거고 하나의 식에 불과한 거고 상에 불과한 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그걸 붙들고 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할 게 아니고 더 정확한 인지적으로 보다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인지 이것을 그렇게 해야겠다. 사실은 인지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 어느도 없다고요. 아까 내가 캔일보 얘기했지만 그런 대천재 대석학도 틀에 점점 빠져가지고 퇴행퇴화돼서 굳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캔일보의 모습과 그 하는 얘기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고서 화석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또 제일 중요한데 제일 안 되는 게 인간들이 강의할 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 보통 지식인들이나 보통 지식인들이 어떤 뭐 석학도 알고 전부 다 제가 아까 얘기한 캔일보 마찬가지로 다 자기의 인지의 틀이 점점 더 굳어지고 그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남들보다 좀 더 잘 안다. 그거 가지고 책도 쓰고 맞아 그 책이 또 뭐 많이 팔리고 그럴수록 이 사람 점점 더 어때요? 주위에 내 선배 교수들이나 또 선배 학과전에 말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 이게 대단하게 뭐 책도 많이 쓰고 한 사람들이 지금 그 나이가 8, 90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캔일보를 연상시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지금 한창 때인 5, 60대 이때도 사람들은 점점 더 이게 의식의 틀, 프레임 여기에 갇히게 된다. 항상 우리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의식의 틀을 갖다가 유연하게 갖도록 본인 스스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식의 틀이 유연하게 갖지 않으면은 애들 굳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그 자체가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하여금 굳어진 틀이 되게 하면 퇴행퇴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한 유학에서 얘기하는 경물치지라는 말을 이게 그하고 또는 뭐 여실지견이라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조상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지만 이런 정신 그래서 이 항상 자기가 아는 것이 성통의 경지 성통의 경지에 가면 어떤 책이든지 어떤 거를 보면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시각이나 그에서 통찰들이 다 있어요. 그 책 그한 걸로는 좀 그게 통찰이 다 보이는 게 좀. 그럼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내용에도 통찰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한계와 이런 게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시각과 특정한 패러다임에다 그 맞춰가지고 모든 걸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남을 흑색무민하는 그런 게 아니면은 전부 다 이제 통찰이 다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모든 게 다 통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통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인다 하는 정도에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빠지게 되면 그것도 다시 털이 되는 거지만 이런 것을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치유자로서 인지적으로 여러분의 치유 대상자나 내담자나 아니면 여러분이 자기 치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지적으로 각성적으로 이게 뭐 자각하는 거 각성 자각한다는 건 인지적으로도 지금 뭐예요? 지금 학습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아는 것이 지금 현재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암. 그럼 그렇지만 현재로 자기가 아는 것이 그걸 절대시하지 않고 또 그것이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 컨벤셔널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서 그걸 절대시하지 않고 그걸 해체하고 그래서 보다 좀 더 정확한 인지 보다 심오하고 심오한 인지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딱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인지 자각이나 인지 뭐 지적인 거를 갖다가 지식은 하나의 진료로서 필요한 거지만 지식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처음엔 지식을 통해서 식을 통해서 소화한 다음에 그건 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건데.